네, 제 2부 인천 사이다 시작합니다. 타이틀이 바뀌어서 예. 좀 어색했나요? 인천 사이다? 사이다 좋은데요. 좋습니까? 예, 이제 속 시원하게 이제 뭐 풀어 나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인천 사이더 뉴스 우리 스크린 인천 사이더로 바꾼 거는 인천인들 취재 기자들이 모여서 열띤 토론을 했답니다. 예, 그래서 야 시민들한테 좀 속 시원하게 좀 전달해 주자. 그렇죠. 뉴스를 예. 이렇게 꼬집어서 이렇게 전달을 하기는 있는데 좀 뒷얘기까지 좀 화끈하게 속 시원하게 전달해줘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인천 사이다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예. 바로 바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사실은 네. 시민들이 그 뉴스 헤드라인은 보지만 네. 그 이면에 그게 왜 그렇게 됐는가는 잘 모르는 그렇죠. 경우도 많거든요. 예, 예, 예. 이걸 들으니까 그 생각도 나요. 그 인천 앞바다에 뭐 사이다 사이다가 유명했죠. 떴어도 예. 곡 없이 못 꽃프가 마신다. 없으면 못 그렇죠? 마시죠. 예. 인천에 그 사이다 공장이 최초로 있었기 때문에 생긴 그런 얘기인데 저희가 최초라는 게 많아요. 인천 우리 파도 TV가 그 어떤 인터넷 방송이 최초죠. 그리고 시민들이 이렇게 주주로 만들어진 것이 또 인천인이라는 그렇죠. 또 최초죠. 예. 그리고 우리 미디어의 그 팟빵이 저희가 지금 유일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좀 잠깐 또 자기 자랑을 좀 예, 해봤습니다. 인천 사이다 먹을 수 있는 우리 이제 인천 포커스가 그 꽃프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제가 고프가 역할을 해야 되겠죠. 예. 네, 이제 고프라는 말도 뭐 표준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맞습니다. 예, 예. 저도 그거 잘 모르겠어요. 네, 소개하려고 그랬더니 바로 나오셨네요. 이제 인천인 예. 편집국장이시죠? 김영빈 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기사 갖고 나오셨는데요. 첫 번째가 지금 우리 카메라에 잡힐 것 같은데 GTX B 에타 면제 최선인데 우선 그 GTX B 노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GTX라는 게 뭐 그레이트 트레인 익스프레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가 됩니다. 아,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그래서 이제 그 경기도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이동 인구가 엄청 많은데 이분들이 그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교통 불편에 시달리고 이거를 좀 해소해 보자. 그래서 지하 40m 이하, 40m, 50m 예. 밑에다 지하를 파고 들어가서 터널을 뚫어서 이거를 그 역과 역 사이를 거의 직선으로 연결을 해서 이제 고속으로 달리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철도에는 표정 속도라는 걸 씁니다. 이 철도는 역에 섰다가 예. 천천히 출발해서 속도를 올렸다가 다시 예. 속도를 줄여서 씁니다. 역에 가서. 그렇죠. 이 모든 걸 따지면 한 시간에 얼마나 갈 수 있느냐. 네. 수도권 전철은 대부분 그 시속이 30km 됩니다. 표정 속도가. 네. 역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간격이 좁으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예. 역이 촘촘히 들어서. 예, 예. 예. 보통 한 1km 안팎 사이로 역이 계속 들어서기 때문에 잠깐 속도를 올렸다가 다시 줄여야 됩니다. 예. 네. 정차를 해야 되니까 예. 정차 시간이 또 있고 음. 그래서 한 30km 되는데 대략 이 GTX는 지금 표정 속도 100km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 최고 속도는 200km를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한 3분의 1 정도? 평소 한 시간 걸렸다면 한 20분이면 가버리고 예. 뭐 10몇 분이면 가버리고 굉장히 이렇게 빠르고 돼버립니다. 예, 그 시간 역도 단축.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이 고속으로 네. 그 지하 40m 이하의 그 역과 역 사이를 거의 직선으로 뚫어갖고 그냥 달리는 겁니다. 고속으로. 네. 그 굉장히 효과가 크겠죠. 예. 그 대신 사업비가 엄청납니다. 어. 그래서 GTX는 그 2009년부터 경기도가 제안을 시작해갖고 이미 10년이 됐습니다. 추진한 지가. 아, 그렇게나 된 사업인가요? 10년 동안 뭐 이러고 저러고 경제성 문제, 뭐 재정 문제, 뭐 각종 행정 절차 뭐 이렇게 갖고 이제 뭐 예타 통과해서 GTX A 노선은 예. 지난해 연말에 착공식을 했고 GTX C 노선은 지난해 연말에 예타를 통과했고 예배 타당성 조사를. 예. 그다음에 우리 인천 송도에서 네. 저 남양주 마석까지 가는 그게 80.1km인데 이 부분은 지금 예타가 진행 중인데 지금 난항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이 BC비율이라는 걸 주로 경제성의 척도로 쓰는데 네. 이게 잘 안 나옵니다. BCB는 베니피트라고 편익 비용, 편익이 얼마나 이게 생기느냐 그렇죠. 이 정도로 예. 뚫었을 때 예. C는 코스트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편익을 비용으로 나눴을 때 최소 1.0 들어간 돈만큼의 편익 비용이 나와야 이게 경제성이 있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AHP 방식이라고 이제 계층적 분석법 그래서 이 BC 비율을 40 내지 50% 비율로 두고 한 20%는 그 지역의 낙후도라든지 이게 이 노선에 생겼을 때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
주변 지역 개발이라든지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또 보고 또 한 가지는 그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그 그렇죠. 상위계획과 얼마나 부합하는가 그다음에 그 추진 주체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는가 이걸 또한 한 30-40% 넣어가지고 그거는 기준이 0.5를 넘어가면 경제성이 있다. 정책적 부분까지 사회적 부분까지 고려해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BC 비율이 1.0이 안 나오면은 AHP로 가서 이게 정책적 요소를 좀 점수를 후하게 주면은 네. 그 0.5를 넘겨서 경제성이 있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BC 비율이 뭐 0.5를 넘어가는 뭐 그런 사업들이고 BC 비율이 뭐 0.9, 네. 뭐 3, 4, 5 이렇게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겠죠. 예. 근데 이게 우리 GTX B 노선이 처음에는 청량리까지 예. 이렇게 잡아서 그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해봤더니 BC 비율이 0.33인 거 나왔습니다. 안 나오네요. 추진이 불가능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노선을 연장해서 예. 경기도 마석까지 남양주시 마석까지 연장해서 여러 가지 또 편익 비용을 뭐 추가로 여러 가지 제시를 해가지고 편익 비용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출퇴근 시간 단축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시간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고 그 다음에 이런 철도가 놓였을 때 승용차 운행이 적어지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유류비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그 절감할 수 있고 특히 최근에 그 초미세먼지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기질 개선의 효과가 있다든지 예, 예. 다양한 부분을 그 편익 비용으로 잡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A 노선은 착공, P 노선은 타당성, 네. 예타 통과, 지금 B 노선은 예타 진행 중. 네. 여기까지만 제가 정리를 좀 잠깐 예,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 그 카메라로 좀 잡아주세요. 노선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A 노선은 이미 착공이 됐다는 거고요. 그렇죠. 네, C 노선도 타당성 통과를 했고 지금 네네. 우리가 이제 B 노선인데 네. 송도에서 출발을 해서 네. 남양주 그 마석까지. 남양주 마석까지 예. 중간에 거치는 역이 주요역이 어떻게 되죠? 정도에서 여기 뭐 노선대로 예, 예. 그 인천시청 부평 해서 인천시청 부평, 예, 그다음에 부천으로 넘어가서 부천 부천? 종합운동장,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네, 그다음에 망우에서 경춘선하고 연결이 되게 됩니다. 네, 이 그다음에 노선이 구리, 별내, 구리벌레까지. 남양주, 예. 평내, 호평, 최종, 마석. 예, 근데 이런 그 신도시 중심으로 연결돼 있는 C 노선이 개통이 될 경우 인천에서 서울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소요 시간이 3분의 1 정도까지 줄어드는 B 노선이죠? 3분의 1로 예, 예. 줄어드는 예, 굉장히 유용한 그런 노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말씀드리신 편익 비용이 낮기 때문에 바로 착공을 못했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제 예타 면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예. 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아까 AHP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인천 시민들이 원하는 그 기대치와 욕구는 열정은 굉장히 지금 좀 높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과연 말 그대로 그 경제적인 그 타당성 때문에 안 되는 건지 또 다른 또 뒷면에 복합 요인이 있는지 조금 궁금해지더라고요. 예. 제일 중요한 측면은 지금 경제적 그 타당성이 안 나온다는 거죠. 예. 1.0을 기준치로 보고 있는데 1.0이 안 나오니까는 이 예타를 진행하는 데가 기획재정부 산하의 그 KDI입니다. 네. 한국개발연구원. 그쪽에서는 그 현재로서는 경제성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만 이 사업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예산이 그러게. 국비를 또 예, 반영할 예, 수 예. 있을 테니까요. 예, 예. 기재부는 재정을 예. 다루기 때문에 뭐 재정이란 게 늘 한계가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그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는 1999년도인가 도입됐는데 선심성 사업이라든지 경제성이 없는데 마구잡이로 각종 사업을 벌여서 예산을 낭비하는 걸 막자. 그래서 이거는 주로 경제성을 봅니다. 예, 예타라는 거는 그 예타를 통과해야지 이제 예산이 편성이 돼 버립니다. 그렇죠. 네. 예. 예타 통과 못하면 여러 가지 과정 중에 하나인데 예. 그다음 진척을 못합니다. 그럼 지금 시민들이 보면 우리 특히 연수구나 이쪽의 시민들은 지금 집단 서명도 하면서 그 예비 타당성을 면제해달라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게 가능한 겁니까 법적으로? 그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예타 면제는 이 정부가 경제도 어렵고 그러니까 뭐 재정이 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예비 타당성 조사 뭐 이게 통과 못 한다든지 아니면 시간이 걸려서 빨리 진행해야 할 사업들도 있는데 못 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면제를 해보자. 그래서 신속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집행을 해보자. 그 편익도 가져오고 경제적 활력도 좀 찾을 수 있고 예, 예, 예.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걸 무작정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논란이 된 게 지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입니다. 그렇죠. 저도 봤는데요. 예. 그래서 예타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하신 답변은 이게 수도권은 인구도 많고 네. 그 예타 통과가 쉬운데 그 반면에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인구도 적고 여러 가지 경제성이 잘 안 나고 예타를 통과하기 어렵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이거는 지역을 위해서 음. 뭐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강조를 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권역별로 엄격한 기준을 세워서 한 개씩 정도 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한다. 예. 그러니까 거의 각 시도별로 하나씩이냐 이게 권역이라는 용어로 쓰셨는데 이게 거대 광역권을 얘기하는 거냐, 수도권, 중점권, 호남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 거냐. 말씀 이후에 이제 수도권은 아니다 이 얘기가 이제 또 나온 거죠. 나왔죠. 예, 일부 예, 언론에서는 예. 거의 단정적으로 예, 보도를 예. 했고 그래서 인천 홀대론 예. 수도권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경쟁력을 가진 게 수도권인데 예. 언제까지 수도권을 이렇게 규제만 할 것이냐. 그런데 이 우리나라 정치 구조가 수도권 대 비수도권 잘못하면 이런 싸움이 자꾸 벌어집니다. 예. 수도권이 아주 거대하고 모든 걸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 예. 그러다 지역은 소멸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네네. 지금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이 선정 업무를 맡고 있는데 네네. 사실은 국가재정법상으로 보면은 기재부가 예타를 네. 그렇죠. 맡고 있고 예타 예. 면제도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거의 기재부가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근데 선정은 협의를 해갖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통령 직속 기관이죠. 예. 거기서 발표하는 걸로 빠르면은 이달 말쯤에 발표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수도권은 일단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지금 13일자 보도인데 그래서 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여러 가지 차질을 빚을 것이다. 예타 면제가 물 건너갔다. 여러 가지 그런 평가들이 나오니까는 더불어민주당 시당에서 성명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왜곡해서 GTX B 노선건설에 차질을 빚을 거다. 이런 주장은 결코 도움이 안 된다. 우리는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와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 네. 그래서 힘을 모으자. 그런 얘기죠. 지난번에 1회 때 예. 인관석 인천 시당위원장이죠.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예. 의원께서 나오셔서 예타 면제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또 자신감 있게 얘기했는데 윤관성 의원님 또 국토교통위에 또 계시다 그러니까요. 보니 또 근데 그 예. 이후에 이제 이런 상황 변화가 있어서 또 인천에서 취재해 보니까 예. 지금은 그 취재 결론은 좀 상황이 좀 쉽지 않은 건가요? 아직은 네. 모르겠습니다. 공식적인 발표가 나와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수도권은 일단 배제를 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대통령이 말한 광역권이라고 하면은 광역시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수도권은 제외하고 14개가 선정이 될 수 있다. 하나씩 해서. 그렇죠. 그러면 17개 우리 광역 네. 지자체 중에서 그러면 수도권 3개 빼고 14개 정도만 지금 감안하는 되는 상황이네요. 그것도 예측이죠. 예, 네. 예. 전망이죠. 전망이. 그럴 가능성이 높다. 아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주장이 또 아직도 현재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상계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가장 큰 데가 남양주입니다. 그렇죠. 경기도. 예. 남양주가 1234만 평방미터인가요? 거기에 6만 6천 세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광역 철도가 안 들어갈 수가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정상적으로 예타를 진행을 해도 그 노선을 끝에 상계 신도시 쪽으로 살짝 튼다든지 예, 부분 예. 변경만 통해서 그 교통 조율을 반영하면 이건 통과한다. 한 11월이나 10월이나 11월 연내 통과 가능하다. 네. 그 대신 사업 시기를 이 절차를 조금 당기는 건데 예타 면제를 받았을 때 예타 면제가 안 된다고 해서 GTX B 노선이 안 되냐? 아니다. 이건 무조건 된다. 네. 남양주 신도시가 껴있다. 그러니까 국장인데 사실은 이 예타가 결국은 이 미래 가치를 얼마만큼 또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치가 사실은 일부 이게 조율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남양주 예.
그 성계 신도시의 6만 6천 세대를 반영하면 교통수요가 많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얻어지는 편익이 훨씬 많아지고 또 인천의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또 이용자도 당연히 이용자들이 많아진다라는 많아지면 것도 네. 승용차 운행도 예. 더 많이 줄 것이고 대기 개선 효과도 나올 것이고 네, 인천 사이다 오늘 그 첫 번째 뉴스는 그 특히 이제 우리 송도 주민들 그리고 남양주 시민들도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은 GTX B 노선 에타 면제에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제가 남한 많이 덧붙이면 네, 그러시죠. 어제 윤관석 그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하고 예. 9개 기초자치단체 예, GTX 예. B 노선이 지나는 네. 전체 12개가 있는데 서울에 3개구가 빠지고 저명운동을 한대. 예. 그래갖고 인천이 제일 많이 했고 남동구가 20만이 좀 넘었고 연수구가 한 14만 그다음에 계양구는 뭐 몇천 명 수준 뭐 네. 이렇게 해가지고 부평구 한 5만 명 수준 서울에 그 2개구 구로구 중랑구가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구리 네. 남양주 중간에 껴있는 부천 예. 이렇게 해서 9개 기초단체장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시당위원장 명의로 그 촉구서와 함께 그 명부를 전달했습니다. 이제 기재부에. 지역 협력이 이제 예. 관건이네요. 이렇게 예, 따지면. 그러니까 예, 예. 연대해서 촉구서까지 지금 기재부에 전달된 상황이라는 것이 예. 뒷이야기까지 예, 일단 전달해 다음으로 주셨습니다. 일단 넘어가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그 인천 2호선이죠. 지하철 2호선을 김포하고 연결한다 이런 보도였었습니다.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죠. 뭐 일반인들은 쉽게 말해서 그냥 지하철 그러면 되죠. 근데 이 법적으로는 이게 인천에 들어와 있는 거는 1, 2호선은 그 도시철도법에 따른 인천 도시철도 1호선, 2호선 이게 공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2호선을 김포로 연장하자. 김포가 지금 경전철을 건설 거의 올해 중에 개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검단 쪽에서 검단 신도시를 관통해서 지나가서 이제 시계까지 가면은 김포시계에서 받아가지고 그 뭐 걸포 북변역인가요? 거기까지 그 연결하고 예. 그다음에 또 저 일산까지 연결을 해서 킨텍스. 네, 그래서 GTX A 노선이 착공을 했는데 작년 말에 네, 그 노선에 갖다 붙이자. 예. 그래서 인천시장하고 그 정하영 씨인가요? 그 저기 김포시장. 예, 예, 김포시장님. 예. 김두관 예, 김포가 국회의원이 한 명이었다가 갑으로 나뉘었습니다. 예. 그래서 김포 갑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김두관 의원이 인천시청에 와서 인천시청에 와서 네, 예, 시청에 와서. 두 사진이구만요. 세 분이 같이 이렇게 네, 예, 네, 사진 찍은 게 사진 찍은 있습니다. 겁니다. 예. 네, 네, 그 시장실에서 그래서 이제 세 분이 그 같이 추진을 해보자. 네, 그래,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러면 자체 용역을 이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도시철도 건설을 하려면 첫 단계로는 해당 지자체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근거로 경제성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제 상위 계획에 반영을 요구합니다. 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도시권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그래서 대도시권 교통기본계획을 20년을 네. 목표로 세워놓고 5년 단위로 네, 실행계획을 세웁니다. 네. 방역교통 실행계획 1차, 2차, 3차 5년 단위로 계속 가는데 지금은 3차 방역교통 시행계획 기간 중입니다. 예, 이게 2021년부터 이제 4차로 바뀝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비에 5억이 편성돼서 중앙정부에서 저기 광역교통 시행계획 그 변경 용역을 이제 추진할 것이고 예, 또 한 가지 있는 게 이 철도 건설법이 있습니다. 철도 건설법에는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계획이 주로 연계가 되는데 이 광역교통 시행계획엔 들어갔는데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는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예. 뭐 여기는 안 들어갔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대충은 서로 맞는데 뭐 그런 기본 뭐 구축계획 뭐 이게 대충 기본계획 성격들인데 거기에 들어가도 시행 못하고 뭐 1차에 들어갔다가 2차로 넘어오고 3차까지 넘어온 것도 있고 이 국가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중에 몇 가지만 하는 겁니다. 그 대신 일단 그 기본계획은 들어가야죠. 예, 근데 사실 저희가 인천 2호선이 굉장히 우리가 그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호응이 사실 지금 좋은 거죠. 네. 그리고 이 남북으로 연결해주는 그 굉장히 이동성도 편리하고 그래서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더 확장돼서 뭐 김포 그 일산 이쪽까지 올라가고 또 밑으로도 내려가면 그 확장성은 사실 저는 굉장히 클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도시철도 우리 2호선이 경량전철 예. 건설되면서 그 지금 플랫폼은 그 내량 그걸 편성이라고 하는데 뭐
내량 지금은 2호선이 2량이죠. 그렇죠. 2량 예, 1편성이죠. 예. 근데 이거는 계속 승객 수요가 늘어나면은 차량을 더 구입해다가 2개씩 더 붙여서 4개로 다니면 됩니다. 네. 근데 여유 공간이 좀 좁고 이런 문제는 있는데 플랫폼을 지금 4량이 있을 수 있는 그렇죠.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놨죠 이미 다. 거죠. 예, 예. 그다음에 이게 또 확장이 돼서 검단 신도시를 지나서 김포 경전철하고 연결되고 더 올라가서 일산으로 가서 또 GTX A 네. 노선하고 또 연결이 되고 그러네요. 예, 예. 그 홍철호 의원도 뭐 11일 날그 김포시 을 네. 지역국 기하는데 그 양반도 보도 자료를 내고 음. 나 적극 추진하겠다는데 국토교통위원인데 내가 지금 국토교통부에 열심히 얘기하고 있고 경기도에도 공식 제의를 해갖고 그 정부에 건의하겠다 이런 답변도 이끌어냈고. 그럼 가능성은 조금 좋아 보인다고 봐도 될까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글쎄요. 지금 도시철도 계획은 그 상위 계획들이 있고 이제 시 단위로 인천시 단위로 내려오면은 도시철도 구축 계획이 또 있습니다. 예전엔 인천시 도시철도 기본 계획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법이 바뀌면서 도시철도 구축 계획 뭐 이렇게 해갖고 2016년에 용역을 통해서 그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잠깐 보면은 BC는 0.7 이상, AHP 개청화 분석법은 0.5 이상, 뭐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꼽았는데 1순위가 서울 7호선의 청라 연장, 2순위가 인천 1호선의 검단 연장. 네. 이건 지금 추진되고 있죠. 추진되는 둘 다. 예. 세 번째가 인천 2호선 김포 연결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예. 인천시 자체 계획에. 예. 이게 또 저기 계획에도 들어가 있죠. 이게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지금 3차 기간 중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면서 5년 단위로 이게 변경하는데 여기에도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진행이 되려면 그 다음 단계가 국가 계획에 들어 있고 우리 시 계획에 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타를 통과해야 됩니다. 예. 예. 근데 예타 대상 사업도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을 해주느냐, 그렇죠. 1단계가 그거죠. 예. 선정을 해서 언제 통과가 되느냐. 네. 통과가 되면은 광역철도는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네. 일반 도시철도, 예. 인천 도시철도 1호선, 2호선 이런 거는 국비 60%, 지방비 40%인데 그러면 국가 예산도 편성하고 지방 예산에도 편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하면은 설계에 들어갈 것이고 그렇죠. 설계가 끝나면 이제 시간이 또 되더라도 만만치는 않은 또 기다림이 있어야 될 네. 거는 같아요. 하여튼 이거 예. 추진 여부는 더 두고 봐야 되고 예.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인천 2호선을 김포하고 연결하는 그 이제 철도 연계망. 지금 상황으로 인천시의 용역 결과상으로는 이제 순위가 3순위까지 될 정도로 어떤 그 타당성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게 지금 그런 취재했던 상황이네요. 우리 김영빈 국장의 진단이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세 번째 넘어갈까요? 기사는 예. 인천시와 관련된 거네요. 인천시가 국이 더 생긴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네. 네. 인천시에 둘 수 있는 실국 본부는 이게 대통령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대통령령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거를 개정령을 만들어 가지고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올 초에. 예. 이게 뭐 얘기는 즉 뭐냐? 지방 그 자치 강화를 위해서 실질적인 지방 자치를 위해서 좀 더 유연하게 실국을 좀 더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면 현행 규정상의 20% 범위 내에서 네. 그 한시적으로 최대 2년 동안 한시기구라는 개념이 있었네요. 한시기구는 시간을 정해놓은 겁니다. 예.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보통 1년이나 2년 단위로 갑니다. 그러니까 인천시가 예전에 그 도시축전 했죠? 도시축전 예. 조직위원회 이런 게 한시기구로 만듭니다. 그렇죠. 아시안 게임 할 때도 조직위원회 마찬가지였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한시기구입니다. 예. 계속 존속하는 게 아니라 예. 그 대회 끝나면 정산하고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그냥 그 상시기구로는 뭐 주기는 아직 성급하고 공무원만 계속 늘어날 수 있고 하니까는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으니 일단 최대 2년을 주겠다. 한시기구를 한번 운영을 해봐라. 이게 지금 개정안이 개정령이죠. 대통령령이라 개정령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개정령이 입법 예고 돼 있고 예. 이 대통령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끝납니다. 네. 법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를 뭐 통과해야 되는 게 아니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이거 막바로 시행됩니다. 네. 그래서
국무회의를 빠르면은 이달 말 그렇게는. 아니면은 뭐 다음 달 네. 중에는 뭐 초중순경에는 이제 통과하지 않겠느냐. 음. 그렇게 되면은 각 시도가 행정안전부랑 행안부랑 협의를 통해서 어떤 곡을 어떻게 들 것이냐 이거를 결정하게 되는데 지금 인구 250만에서 300만 구간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둘 수 있는 실국본부가 이 대통령령에 따르면 14개입니다. 최대. 예. 12개부터 14개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것도 원래 13개였는데 2년 전에 하나를 늘려준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때 건설교통국이 있어서 8개 건가 있었는데 그거를 그 건설국과 교통국을 분리했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요번에는 그 지방자치에 대한 그 요구들이 또 강하게 들어오고 하니 그 행안부에서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를 그 해보자. 그렇다면 일단 한시기구로 해주겠다. 2년 이내에. 예. 그러면은 실국수 현행 규정상 둘 수 있는 실국수의 한 20% 정도 그 한시기구로 해봐라. 인천 같은 경우는 최대 14개라 좀 14개를 두고 있는데 거기다 그 한시기구가 어떤 재정기획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그게 이제 상시기구로 전환이 됐는데 그거는 기획조정실장 밑에 있기 때문에 실국을 안 보고 상급 정원에는 잡혀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실국이다. 그다음에 300만 초과라는 게 295만을 넘고 2년 이상 인구 증가율이 계속되면 300만으로 봐주는 예외 규정이 있다. 네. 이걸 적용해달라. 예. 그럼 15개가 되면 20%면 3개국입니다. 그렇죠. 예. 14개면은 2.8이 나오는데 소수점 이하는 버리는 쪽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 국이 또 규정이 있네요. 15개를 인정해주면 3개국을 더 둘 수 예. 있고 아니다. 현행 규정상 14개다 그러면 이제 2개국을 더 둘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 한 7개 과가 있다든지 국장한테 크게 부하 걸리는 국을 아마 쪼개게 될 겁니다. 빠르면 5월, 6월 중이면 시행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공무원들은 또 신분 자리 더 많이 생기겠죠. 승진도 하겠지만 이게 인원 충원도 한시적이지만 되지 않나요? 인원 충원은 크게는 없습니다. 그건 없고요. 기존의 조직 인력으로 운영을 기존에 한다. 그 7개 거죠? 뭐 과를 4개, 3개로 나누면 국장만 한 명 더 들어가면 되죠. 예. 그러면 연쇄 반응은 있을 거 아닌가요? 국장이 올라가면 그렇죠. 예. 자리는 자리죠.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들은 그 연구 보고서 보면은 그 우리 인천시가 300만 명이 이제 뭐 외국인 포함해서는 당연히 넘는데 이 우리 그 내국인 인구가 사실은 그 몇만 명이 조금 부족하면서 그거가 과연 적용이 될 거냐 말 거냐 그런 그 제가 보고를 또 본 적도 있고 그거가 지금 이 대통령령의 그 사안에는 어떻게 해당되지는 않나요? 어떤 뭐 부족한 사유가 되지는 않나요? 이게 그 인천시 조작은 제가 최종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예. 295만이 넘고 2년 연속 그 인구가 증가율을 보인다면 예. 곧 300만이 될 거기 때문에 300만 원 인정을 인정을 해주는 그런 예외 조항이 있다. 예. 그걸 적용해달라. 이 그렇겠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인천이 계속 인구는 늘고 유입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그 이학재 의원도 얘기했듯이 이제 서구가 인구가 제일 많은 구로 올라섰고 그럼 개발 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뭐 등등한데 뭐 요번에 또 그 인구 30만을 넘어가는 그 우리 인천에 그 6개 예. 6개 자치구에도 국이 하나씩 더 생긴다 이렇게 되면 그런 또 이렇게 파장 효과도 또 있는 거네요. 그러면. 네네네. 그래서 30만에서 50만 없던 구간을 새로 만들어주고 50만 초과는 예전부터 있던 건데 50만 초과도 하나씩 늘려주면서 3 내지 5개에서 뭐 4 내지 6개. 예. 요즘은 지금 인구 50만을 넘는 3개구는 5개 의회 사무국까지 포함해서 5개국을 두고 있는데 그걸 하나 더 늘릴 수 있죠. 4 내지 6으로 가면. 그 다음에 그 2 내지 3이었던 그 인구 30만에서 50만 사이 구간을 만들어서 그 이거 3에서 5로 또 하나 늘려줍니다. 네. 그래서 국이 하나씩 더 6개 구가 해당이 될 겁니다. 이게 빠르면 이달 말 아니면 2월 초쯤에 대통령령이 통과가 된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되면서 인천시와 30만이 넘는 지자체는 국이 하나 또는 2개 이상 이렇게 생기게 된다는 그런 취재 내용이었었습니다. 물론 이제 요 새로 생기는 국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은 다시 후속 취재를 또 해야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인천사에다 첫 이제 제호를 바꾸면서 들어보니까 미리 이제 이런 경우는 대개 2월에 이제 통과되고 시에서 국을 만들면 그때 이제 자료를 취재해서 썼는데 그렇죠. 예. 역시 인천이는 빨라요. 예. 물론 앞서서 지금 예견을 딱 하잖아요. 그래서 조직이 바뀌면서 시가 이렇게 많이 움직일 거다 이런 거를 미리 좀 예견을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근데 정확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점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곧 벌어질 일이잖아요. 광부하는 게. 혹시 모르죠. 개정령이 통과가 안 되죠. 만약에 네. 그건 아닌 거. 만약은 있을 수는 있겠죠. 예. 어떻습니까? 제호가 바뀌어서 좀 더 신선했나요? 예, 이제 사이다 같은 또 뒷면 이야기 시원하게
또 예. 풀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예. 우리 김영빈 국장께서 직접 이걸 갖고 오시기 위해서 더 뛰시는 것 같아요. 뛰어다니시고 해가면서 어떤 뉴스를 좀 생생하게 전할까. 저희하고 막 사전에 계속 미팅을 하고 전화로도 연락하고 하시는데 이제 갈수록 이게 좀 더 깊은 내용이 막 나올 그렇겠죠? 것 같아서 예. 기대가 큽니다. 인천 사이다에. 예.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 2부 인천 사이다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후 제 3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